안녕하세요.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입니다. 2월 28일 기준으로 부동산 제도가 제법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청약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청약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그거 싹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줍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줍고 또 줍는다. 아파트 청약 당첨되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미계약 물량을 주워 담는다.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잖아요. 무순위 청약에 대한 제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정당이나 그 예당 후에도 남는 미계약 물량, 이걸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청약자 본인이 그 남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살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그래야 이 줍줍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2월 28일을 기준으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무주택 그리고 거주지 요건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에 살든 다주택자이든 무순위 청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타지의 유주택자도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그 좀 탐이 날 만한 지역이나 그런 물량들은 어디에 살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금 여력 있으면 들어와라. 역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나온 그런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어떤 단지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단지를 겨냥한 조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이야기는 지난 1.3 대책 때부터 많이 나왔죠. 그때 대출 규제부터 풀어주면서 둔촌주공의 미계약 사태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조치다. 제가 이른바 정책이 영끌한 조치가 1.3 대책이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1.3 대책 이후에 나온 그 실질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 업데이트를 하나하나 해볼게요. 둔촌주공의 경우에는 예단 계약에서도 남은 소형 평형 물량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게 850가구 정도가 남아있어요. 29제곱미터는 2가구, 39제곱미터는 650가구, 49제곱미터는 200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둔촌주공이 이게 일반 계약 물량 가운데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 850여 가구가 3월 3일부터 청약 공고가 나가게 되고요. 3월 8일부터 예당에서도 남은 평형에 대해서는 줍줍 신청을 받습니다.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오는 3월 13일에 당첨자 가운데에서 예비로 당첨자들 9배수까지 선발을 하게 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0일부터 21일까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둔촌주공에 남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다, 이게 시장의 전망인데 글쎄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약률이 나올 거냐, 뭐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100%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주변 대비 시세가 너무 비싸다,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단지가 평촌의 센텀펄스트. 여기도 제가 지난번에 미분양이 나서 이거 분양가 깎아준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1월에 분양했는데 요거 1, 2순위 청약에서 0.3대 1이었습니다. 해서 분양가를 10% 깎아준다. 그리고 여기에 뭐 에어컨 같은 것들 설치하는 특전을 준다. 근데 이 지역은 그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의 중심 지역에 있는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이기도 하고 입지가 나쁘지 않은 편이고 분양가를 10% 깎았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줍줍 그 관련 규제를 해제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달라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당첨, 1주택자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원래는 그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은 팔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반드시 처분해야 된다, 이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원래 그 무슨 각서 같은 것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소유권을 처분하겠다라는 각서를 써야 됐었고, 요거 안 쓰면은, 그러니까 소위 처분 미서약자의 경우에는 청약 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었는데 이것도 사라집니다. 앞서서 그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도 이번 조치에 소급 적용이 되고요.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 있었던 특공 기준도 폐지가 됩니다. 전국 분양가 9억 원 이상 주택이 뭐 여러 가지 그 특공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고, 이 정책이 2018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후에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특공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관련 규제가 대폭 해제가 되는 셈이고, 무순위 청약 요건 관련해서는 뭐 그동안 문의가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시장에서 어쨌든 팔리지 않아서 그 정당이나 예당이 다 뒤로 밀린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물량인데 이렇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주어갈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고민거리가 있죠. 전국에 그 소위 자금 여력이 있는 그런 곳들에서 주워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성인의 기준만 충족하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얼마든지 그 사용할 수 있는 청약 시장에서 그런 길이 열린다는 측면에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대상이 여전히 제한된다.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출 규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3월 2일부터는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허용이 됩니다. 규제지역에서 LTV 30%까지, 또 비규제 지역이라면 60%까지 허용을 하기로 했고요.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안에서 집값의 30%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나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역시 LTV 상한이 60%까지 높아지고요. 단 전제 조건이 있죠. DSR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단계적으로 강화됐는데 이 조치는 종전과 똑같이 유지가 된다.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고, 지금은 2억 원으로 묶여있는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의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추가 대출, 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완화가 됩니다. 9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이다. 이 전입 의무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요것도 사라지게 되고요. 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럼 기존에는 안 해줬습니다. 전세대출이 안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전세대출도 나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한다. 이때는 아무리 많이 대출을 받아도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이 한도도 폐지를 하고 LTV 규제에 따라서 그 대출이 나오게 된다. 요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제도가 달라진다고 해도 역시 금리 부담이 워낙 크다는 점인데요. 1년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가 2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당겨서 새 집을 사겠다, 이런 수요가 아직까지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실수요자인데 내가 그 자금의 플로우가 괜찮아서 고민을 하신다, 이런 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주택시장에서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 매입을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다. 미분양 주택이 정말 1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나고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10,000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때쯤 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좀 더 낮은 금리로 집을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어떤 것들이 유리할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할지, 고정이 유리할지 이런 것들은 정책의 흐름을 쭉 따라가시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만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였습니다.